제1장 허약한 행복 황해 바닷가의 고학현. 현 정뜰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현령 김준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다. 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아내 이혜린과 5살 아들 태호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혜린은 전라도에서 온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자칭하며 준호가 몇 년 전 홍수로 고생하던 마을 백성들을 구할 때 만난 여인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현명한 성품으로 준호를 내조하며 태호를 정성껏 키웠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김현령은 복도 많다. 저렇게 아름답고 덕이 있는 아내를 얻었으니 하늘이 내린 선물 아니냐. 그러나 준호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혜리는 늘 웃으며 집안일을 해냈지만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밤늦게 등불 아래서 무언가를 적는가 하면 준호가 방에 들어오면 황급히 종이를 숨겼다. 한 번은 태호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가에서 누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준호는 웃으며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호야, 그건 그냥 꿈일 거야.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리 없지. 하지만 태호의 말은 그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다. 혜리는 태호에게 자주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다의 요괴, 배신당한 여인, 그리고 복수를 맹세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호는 그저 아이를 재우기 위한 동화라 생각했지만 태호가 겁에 질린 눈으로 말할 때는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준호는 관에서 늦게 돌아왔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혜리는 태호를 재운 뒤 홀로 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듯했다. 준호가 다가가자 혜리는 황급히 종이를 옷소매에 숨기고 미소를 지었다. 날이 오늘도 늦으셨네요. 태호가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었어요. 준호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졌다. 혜리는 늘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차가움이 있었다. 특히 그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녀는 말을 돌리곤 했다. 한 번은 준호가 옛 형수 윤수진에 대해 언급하자 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리, 예시를 왜 자꾸 떠올리시나요? 이제 태호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준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 윤수진의 배신을 떠올렸다. 수진은 그의 형 민재를 속이고 그를 이용하려 했던 여인이었다. 준호는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왜 혜린의 행동이 그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 며칠 뒤 준호는 태호와 함께 바닷가에 나갔다. 태호는 조약돌을 주우며 웃었지만 갑자기 멈춰 서서 물었다. 아빠, 엄마가 말했어요. 옛날에 아빠가 나쁜 사람을 벌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태호를 안아 올리며 물었다. 태호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태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요. 엄마가 달빛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혜린을 관찰했다. 그녀는 태호를 재우고 나서 다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준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린, 당신이 숨기는 게 뭡니까?
태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해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리, 제가 뭘 숨기겠어요? 그냥 아이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해리는 정말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가 시작된 것일까? 제2장 이혜린의 등장. 김준호는 관아의 서재에서 혜린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그의 마음을 채웠지만 최근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태호가 말한 바닷가에서 누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준호의 기억은 몇 년 전 혜린이 그의 삶에 들어오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때는 고학현에 큰 홍수가 닥친 해였다. 바닷물이 마을을 덮치고 집과 배가 떠내려갔다. 준호는 현령으로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어느 날 그는 물에 떠밀려온 한 무리의 피난민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 한 젊은 여인이 눈에 띄었다. 옷은 젖어 너덜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멀리 떨어졌다. 그러나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여인을 업고 관아로 돌아왔다. 빨리 물을 끓여라. 따뜻한 이불과 미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는 정성껏 여인을 돌보았다. 미음을 떠먹이고 젖은 옷을 말리며 밤새 곁을 지켰다. 며칠 뒤 여인이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이혜린이라 소개하며 말했다. 저는 전라도의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홍수로 가족을 잃고 홀로 떠돌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은희님의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혜린의 눈은 맑은 바다 같았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아픔, 윤수진의 배신을 떠올렸지만 혜린의 진심, 어린 말에 그 기억을 잠시 잊었다. 혜린은 관에서 머물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리와 청소를 완벽히 해냈고 백성들에게도 친절했다. 마을 사람들은 혜린을 칭찬했다. 김현령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저런 여인을 만났으니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니냐. 시간이 흘러 준호는 혜린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는 늘 그의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그의 일을 돕고 백성들의 고충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혜린은 준호에게 말했다. 나리, 저 같은 천한 여인을 거두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나리를 모실 수 있다면 이 목숨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혜린의 따뜻함은 그의 마음을 녹였다.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결혼 후 혜린은 더욱 헌신적으로 준호를 내조했다. 그녀는 관아를 깨끗이 정리하고 백성들이 가져온 선물을 정중히 돌려보냈다. 곧 그들은 아들 태호를 낳았고 준호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준호는 혜린이 가끔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나리, 예전에 큰 사건을 다루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을 법으로 처벌하셨다던데 그게 어떤 일이었나요? 준호는 윤수진의 일을 떠올리며 간략히 답했다.
그건 예실이다. 한 여인이 내 형을 속이고 사람을 해쳤다.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어두워졌다. 준호는 그때는 그저 그녀가 궁금해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해리는 유난히 그의 과거에 대해 자주 물었다. 특히 윤수진의 이름이 나올 때면 그녀는 말을 돌리거나 얼굴이 굳어지곤 했다. 한 번은 준호가 관에서 옛 기록을 정리하다가 윤수진의 재판 문서를 보았다. 그때 혜린이 조용히 들어와 물었다. 나리, 그런 예시를 왜 다시 보시는 건가요? 이제는 태호와 저와 함께 새 삶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이 미세히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싹 텄다. 혜리는 왜 윤수진의 이야기에 그렇게 민감한 걸까? 법정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실을 마주했다. 태호의 말, 혜린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그녀가 숨긴 종이 쪽지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과거 윤수진의 배신을 떠올렸다. 그때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거짓이었다. 혜린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달빛 아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제3장 음모의 조짐 김준호는 관아의 서재에서 혜린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며 불안에 휩싸였다. 태호가 말한 바닷가에서 누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혜린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무엇일까? 그는 과거 윤수진의 배신을 떠올리며 혜린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에 빠졌다. 그즈음 고학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현령이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부잣집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떠돌던 이야기가 점차 마을 곳곳으로 퍼졌다. 시장에서 어부들이 수군거렸고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깃들었다. 김현령이 그렇게 청렴하다더니 결국 돈에 눈이 멀었나? 가난한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던데 그 돈이 어디로 갔겠나? 준호는 이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었다. 백성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해왔다. 그런데 어찌 이런 소문이 퍼진단 말인가? 그는 관아의 서기를 불러 소문의 근원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준호에게 달려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아빠, 어젯밤 엄마가 이상한 사람과 이야기했어요. 마당에서 속삭이던데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태호의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태호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태호야, 그게 언제였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어? 태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달빛이 밝을 때였어요. 엄마가 어떤 아저씨한테 아빠가 백성들을 속였다고 말했어요. 저 무서웠어요, 아빠. 준호는 태호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혜린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혜린을 조용히 관찰했다. 혜린은 태호를 재운 뒤 등불 아래에서 또다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혜린, 당신이 밤마다 적는 게 뭡니까? 태호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혜린은 놀란 듯 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리, 태호가 꿈을 꾼 거예요. 저는 그냥 백성들이 부탁한 편지를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리가 너무 바빠서 제가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보았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물러났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며칠 뒤 그는 관아의 하인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 혜린이 마을의 부자 최만식과 자주 만난다는 것이었다. 최만식은 예전에 윤수진에게 추근거리다 민재에게 혼난 적이 있는 자였다. 준호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불안감이 커졌다. 준호는 최만식을 불러 물었다. 최만식, 당신이 내 아내와 무슨 일을 꾸미는 겁니까? 왜 마을에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나? 최만식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리,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혜린 덕은 그저 마을 일을 도우려는 것뿐입니다. 소문은 백성들이 알아서 퍼뜨린 것이지요. 그러나 준호는 그의 말투에서 거짓을 느꼈다. 그는 혜린을 다시 불러 물었다. 혜린, 당신이 최만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왜 태호가 그런 말을 들었나요? 혜린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나리, 저는 그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태호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준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관아의 기록을 뒤져 혜린이 보낸 편지들을 찾아냈다. 그 편지들은 전라도의 한 마을로 보내진 것이었다. 주소는 낯설지 않았다. 윤수진이 과거에 언급했던 곳과 비슷했다.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혜린은 정말로 단순한 아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가 시작된 것일까? 그날 밤 준호는 태호를 품에 안고 달빛 아래 바닷가를 걸었다. 태호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제가 무서워요. 준호는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태호야, 아빠가 너를 지킬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 법정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실을 마주했다. 혜린의 행동, 태호의 두려움, 그리고 퍼지는 소문은 모두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혜린이 숨기는 비밀을 알아내야 했다. 달빛 아래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제4장 드러난 진실 김준호는 관아의 서재에서 점점 커지는 의심에 휩싸였다. 이혜린의 이상한 행동, 태호의 두려운 말, 그리고 마을에 퍼진 나쁜 소문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최만식과의 대화에서도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혜린이 전라도로 보낸 편지와 그녀의 떨리는 눈빛은 준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확신시켰다. 그는 과거 윤수진의 배신을 떠올리며 혜린이 또 다른 속임수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어느 날 준호는 혜린의 방에서 우연히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섬세한 꽃문양이 새겨진 은빛 트리머가 있었다. 그 트리머는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는 문득 윤수진이 재판에서 머리에 꽂고 있던 트리머를 떠올렸다. 두 물건은 너무나 비슷했다. 준호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혜린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혜린, 이 트리머는 어디서 난 겁니까? 왜 당신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지? 혜린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트리머를 받아들며 말했다. 나리, 이건 그냥 옛날에 어머니께서 주신 물건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거짓을 느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혜린,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최만식과 몰래 만나고
태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트리머는 윤수진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녀와 무슨 관계입니까? 해리는 눈을 내리깔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나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윤수진의 여동생 이혜린입니다. 언니가 나리께 억울하게 처벌당했다고 믿었어요. 언니는 죽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나리를 용서하지 말라고 복수하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혜린이 수진의 여동생이라니?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속이고 태호를 이용하려 했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혜린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나리께 접근했어요. 최만식에게 나리를 비판하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부탁했고 백성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태호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리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렸다. 윤수진은 형 민재를 속이고 사람을 죽인 사기꾼이었다. 그런데 혜리는 정말로 수진과 다를까?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관아의 서기를 불러 이 상민과 홍씨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상민은 윤수진의 재판에서 증언했던 자였고 홍씨는 수진이 독살한 류대호의 어머니였다. 상민과 홍씨가 관에 도착했다. 상민은 준호를 보자마자 큰절을 멸으서 말했다. 나리,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윤수진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녀는 나리의 형님을 속이고 류대호를 독살했지요. 홍씨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내 아들 대호가 그 여인에게 속아 죽었다. 그녀는 부잣집 도련님과 눈이 맞아 독을 썼다. 현령 나리께서 정의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혜리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을 리 없어요? 언니는 저에게 억울하다고 했어요. 준호는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린, 당신 언니는 내 형을 속이고 사람을 해쳤다. 나는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태호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 한 마음은 진실이라 믿는다. 혜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와 나리를 사랑하는데 어리석게 복수심에 사로잡혔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태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태호가 어머니 없이 자란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을까? 그는 혜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혜린,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소.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소. 법정으로 돌아온 준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혜린의 고백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태호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달빛 아래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제5장 달빛 아래의 대화. 김준호는 이혜린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가 윤수진의 여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진실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혜린의 눈물과 태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준호는
과거 윤수진의 배신을 떠올리며 또 다른 상처를 감당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태호의 웃는 얼굴이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혜린을 처벌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다. 그날 밤 달빛이 바닷가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준호는 혜린을 데리고 관아 뒤편의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고요히 울리고 달은 둥글게 떠 있었다. 준호는 혜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린, 당신이 내게 한 일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소. 하지만 태호를 생각하면 당신을 벌할 수 없소. 아이가 어머니 없이 자란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나도 잘 아오. 혜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리,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언니의 편지에 홀려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태호를 낳고 나리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가정을 사랑합니다. 태호의 웃음을 지키고 싶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형 민재의 희생, 윤수진의 배신,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배운 교훈. 그는 혜린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태호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소? 그렇다면 왜 진실을 숨겼소? 왜 나를 믿지 않았소? 혜린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말했다. 나리, 저는 두려웠습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저를 맹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태호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나리의 따뜻한 마음을 볼 때마다 복수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이 목숨을 다해 속죄하겠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 그는 윤수진을 법대로 처벌했지만 그 일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혜린을 똑같이 벌한다면 태호는 어머니를 잃고 자신은 또 한 번 가족을 잃는 셈이었다. 그는 혜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혜린, 당신의 진심을 믿겠소.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숨김없이 살아야 하오. 태호와 함께 우리 셋이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혜린은 준호의 손을 잡고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태호와 나리를 위해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잠에서 깨어 해변으로 달려왔다. 그는 준호와 혜린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왜 여기 있어요? 달이 예뻐요. 준호는 태호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혜린도 눈물을 닦고 태호의 손을 잡았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다졌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형님, 저는 이제 태호와 혜린을 지키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실을 마주했다. 혜린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최만식은 마을에서 쫓겨났고 준호는 혜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달빛은 여전히 고학현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제6장 새로운 길 김준호는 이혜린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는 과거 윤수진의 배신으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지만 혜린의 눈물과 태호를 향한 사랑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는 혜린을 처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알렸다. 그는 관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소문은 거짓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정직하게 일할 것이다.
백성들은 준호의 말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최만식은 마을에서 쫓겨났고 고학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혜리는 진심으로 속죄하며 준호를 내조했다. 그녀는 태호를 정성껏 키우고 관할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었다. 태호는 더 이상 두려운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줍고 달빛 아래에서 웃으며 뛰놀았다. 준호는 태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형님, 이제 저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혜린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나리,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바닷가에 서서 둥근 달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고요오히 울리고 달빛이 그들을 감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라는 것을. 김준호는 훌륭한 혈령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달 그림자 아래 그의 가정은 사랑으로 빛났다.